딱 봐도 수상해 보이는 남녀. 뭐지? 저 건물에 사람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 또 다른 시선. 여보, 왔어요, 왔어. 잠시 후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더니 당장 못 가요. 갑작스러운 소금 세례에 화들짝 놀란 두 사람. 그 길로 주랭랑을 치며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소문 났으지 마. 그날 저녁 이번엔 푸짐한 선물까지 들고 다시 집 앞으로 찾아온 두 사람. 대체 무슨 꿍꿍인 걸까요? 그런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물세를 당하고 맙니다. 이것들 여길 또 와? 당장 꺼지는 놈들아. 아유 아버지,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 보기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아유 진짜 이게. 아 엄마. 아들 부부를 매몰차게 내쫓는 부모. 그런 부모를 끈질기게 찾아가는 아들. 대체 이들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정신없이 밖으로 뛰어나온 부부. 저러다 저것 넘어지겠습니다. 반가운 사람이라도 찾아온 듯한데요. 아버지, 엄마. 아니, 니들이 여길 어떻게 해? 우리 요 앞으로 이사 왔어요. 뭐야? 아버지, 이제 자주 봬요. 이거 효자 아들 내외를 둔 모양입니다. 어머, 아들 내외분 이사 오신 거구나. 좋으시겠다. 요즘 시어머니 집 근처에 오는 며느리가 어딨어요. 그러게, 오늘 저녁엔 식사 안 하셔도 배부르시겠어요. 그치? 좋긴 개뿔. 남의 속도 모르고. 자, 들어가자고. 그런데 어째 부부의 태도가 좀 이상합니다. 아들 내외가 이사 온 게 반갑지 않은 걸까요? 그날 저녁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찾아온 아들 부부. 아직 안 주무시네. 집에 기척이 있음을 확인하고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깜깜무소식. 안 계신가? 분명 인기척을 확인하고 올라왔는데 기척이라고는 없는 조용한 현관. 그 시각 어둠 속에서 울리는 진동 소리.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제 간 거 같죠? 조용한데. 쉿, 조용히 해. 불 좀 켜고 먹으면 안 돼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조용히 하고 밥이나 먹어. 지금 저기 있구만. 대체 이들은 왜 아들 부부를 피하는 걸까요? 다음 날 현관에 CCTV를 설치하는 부부. 빌라의 입구부터 골목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위치에 카메라를 달아놓는데 저 보시면은 이쪽 카메라가 좀 찍거든요. 찍은 화면이 휴대폰에 전송하는 거죠. 보시면. 이 부부 대체 무슨 꿍꿍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밖에서도 핸드폰으로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럼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그래. 네. 여기서 뭐 하세요? CCTV 다셨어요? 야, 엄마. 넌 신경 꺼주세요. 야, 수고했어요. 네, 들어가세요. 아무리 봐도 부모님의 행동이 영 수상쩍기만 합니다. 늦은 밤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내려오는 재남 씨. 한가득 음식을 들고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그곳은 다름 아닌 지하실이었습니다.
꽁꽁 잠긴 자물쇠를 푼 재남 씨. 그런데 무슨 일인지 갑자기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내 잘못이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야. 그는 대체 왜 이 밤에 지하실에서 홀로 울고 있는 걸까요? 잠시 후 집으로 올라온 재남 씨. 누구 본 사람 있는 거 아니죠? 아무도 없었어. 새벽인데 누가 돌아다녀? 들킬까봐 걱정돼 죽겠어요. 여보, 그냥 지금이라도. 마음 약하면 안 된다니까. 아내 강자 씨는 남편의 수상한 외출을 알고 있는 듯합니다. 며칠 뒤 볼일을 보던 도중에도 틈틈이 휴대폰을 확인하던 재남 씨. 아니 이것이 다름 아닌 집 앞에 설치했던 CCTV 화면을 확인하는 것이었는데요. 당신 어디야? 지금 쥐새끼 한 마리가 얼씬건다고. 빨리 쳐가봐. 잠시 후 어머니, 아니 왜 거기서 나오세요? 넌 또 집 앞에 무슨 일이냐? 이거 부추김치예요. 아버님 좋아하시잖아요. 이깟 걸 누가 먹는다고 들고 와? 당장 나가! 필요 없어! 당장 가 빨리! 어머니. 부부는 인근의 건물을 몇 채씩 소유한 알부자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했기에 부부의 생활은 매우 평안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들 내에게만큼은 굉장히 인색했다고 합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가족 취급도 안 하며 집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하는 모습이 주위에서도 이상하게 여길 만큼 그 정도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미연 씨. 그런데 갑자기 몸을 숨기는데요. 시댁 건물 지하실에서 누군가 몰래 나오는 모습. 한눈에 봐도 수상한 옷차림에 주위를 살피는 시선까지. 이런 도둑이라도 들었나 봅니다. 놀란 마음에 멍하니 지켜보는 미연 씨. 잠시 후 자기야, 나왔어. 자기야, 너 좀 이상해. 뭐가? 신고할 거 그랬나? 뭔데 그래? 내가 좀 아까 쓰레기 버리러 나갔는데 아버님네 지하실에서 누가 나오더라고. 정말이야? 도둑인가? 어떡하지? 신고할까? 얘기를 듣는 현태 씨 표정이 좀 이상한데요. 자기야, 잘 다녀와. 며칠 전 출근길 우연히 동네 아주머니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자기야, 배시 할아버지네 이야기 알아? 아니, 두 노인네가 실상한 것도 아니고 왜 그러신데? 그러니까 새벽마다 지하실에서 혼자서 중얼중얼 아니지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서 그러신다잖아. 그러니까 도대체 왜 그러실까? 현태 씨, 뭔가 짚히는 거라도 있는 모양입니다. 지하실이란 말이지. 그날 새벽 한밤중 부부의 침실을 몰래 열어보는 수상한 시선. 부부가 잠든 걸 확인하더니 서랍을 뒤지기 시작하는데요. 이거 재남 씨 집에 도둑이 든 것 같습니다. 이리저리 서랍을 뒤지더니 열쇠를 꺼내드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부부의 집에 몰래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아들 현태 씨입니다. 그가 열쇠를 들고 간 곳은 매일 밤 재남 씨가 몰래 주위를 살피며 내려갔던 바로 그 지하실입니다. 역시 지하실 열쇠가 맞았던 모양입니다. 재남 씨는 왜 이중문까지 만들어가면서 지하실을 꽁꽁 감춘 걸까요?
살짝 문 안의 동태를 살펴보는데 역시 조용하기만 합니다. 대체 이곳에 무엇이 있기에 부모님은 숨기려고 하고 아들은 찾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런데 그때 아, 여기 숨겨놓으셨구나. 야, 이신주, 너 거기 있는 거 다 아니까 나와. 어? 나오지 마라. 절대 나오지 마라. 야, 이신주 나와라. 제발 하나님 마. 좀 나와요. 야, 나오라고. 아이, 이거 좀 나와요. 좀 나오라고요. 뭔가를 확신한다는 듯 난동을 피우는 현태 씨. 부부는 그런 아들을 말리느라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는 그때 굳게 닫혔던 지하실 문이 열리고 안절부절한 부부의 앞에 나타난 한 사람. 이제 나오셨어? 다름 아닌 미모의 한 여성이었습니다. 대체 이 여성은 누구기에 지하실에서 숨어 지냈던 걸까요? 기막힌 얼굴로 여인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하는 현태 씨. 역시 여기 꽁꽁 숨어 계셨구만. 아버지, 어떻게 여기 숨긴 걸 다 했어요? 야, 이놈아.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숨쉬는 줄 알아? 이 한숨 벌써 죽었어, 임마가 이놈아. 재남 씨를 살게 해주었다는 여인. 그렇게 숨기고 싶었던 여인의 정체는? 여보, 잘 있었어? 여보.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다름 아닌 현태 씨의 아내이자 재남 씨의 며느리였는데 대체 며느리를 왜 지하에 숨겨야만 했던 걸까요? 부부가 아들 내외를 끔찍이도 싫어하며 가족 취급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진짜 며느리였던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내연녀와 딴 살림을 차리자 며느리 씨를 딸처럼 여기며 생활했었는데요. 며느리를 아들에게조차 보여주지 않으며 감쌌던 이유는 부부와 며느리 씨 사이에 애틋한 사연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5년 전 만삭의 몸으로 시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며느리 신주 씨는 오늘도 안절 틈 없이 시부모 봉양에 정신이 없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과일 좀 드세요. 요즘같이 쌀쌀한 날씨에는 비타민이 중요하잖아요. 그래. 이런 게 어디서 왔을까 그래. 예쁘게도 깎았네. 아이고. 아이고 그래. 생선 거하게 차려줬으면 되지. 힘들게 과일은 무슨. 고맙다. 아버지 생신인데 아들인 현태는 오늘도 집에 안 들어올 모양입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여보. 아니 너? 뭔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가족들. 인사해. 우리 부모님이셔. 안녕하세요. 아버님 생신 축하드려요. 오늘부터 우리 집 며느리예요. 아셨죠? 뭐? 야, 넌 아직도 집구석에 남아있냐? 어? 너 내가 나가라고 몇 번 얘기했어. 만삭인 아내에게 이게 무슨 짓입니까? 부모들도 황당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이놈이! 이 백세놈! 나가 이놈아! 아니, 아버지. 나가! 아버지. 나가 이놈아! 아니, 내가 아들이잖아. 나가 이놈아! 나가! 아들의 기막힌 행동이 그만 불행의 서막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재남 씨가 위암 말기 판정으로 시한부를 선고받게 된 것입니다. 시아버지가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자 며느리 씨는 그야말로 지극정성으로 시아버지의 병수발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며느리 씨 역시 암 선고를 받아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였습니다. 자신의 몸도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아버지의 병수발만큼은 직접 할 만큼 효심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어린 아들을 키우면서도 신주 씨는 시부모 병수발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신주 씨의 지극정성 때문인지 시한부 판정을 받은 재남 씨의 병세도 점점 나아지게 됩니다. 그런 며느리에게 부부는 남다른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가, 신주야. 아이고 얘가 왜 이래? 아이고. 그렇게 평온한 일상이 계속되는 듯 싶었던 어느 날
야 이신주, 여보. 너 머리 진짜 좋다. 어? 노인네도 어떻게 구워 삶았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시끄럽고 이거 도장이나 찍어. 내연녀와 집을 나간 뒤 5년 만에 나타난 남편 현태 씨의 이혼 요구. 난 우리 아들 아빠 없는 애로 만들고 싶진 않아요. 야, 쇼를 해야. 아유, 가자. 도장 찍어. 다짜고짜 서류 정리를 하자며 이혼을 요구하는데요. 아유, 진짜. 오라고. 너 이놈아. 너 무슨 일 저기 왔어? 저놈이 미쳤어. 아버지 우리 일이니까 그냥 오라고. 넌 자식도 아니야 이놈아. 어? 아버지 당장은 그게 아니고요. 야, 다음에 올 때까지 도장 찍으래. 왜 이제 와서 이혼을 요구하며 신주 씨를 괴롭히는 걸까요? 갑자기 나타난 현태 씨 때문에 패닉에 빠진 가족들. 아가, 미안하구나. 네가 원하면 이혼하거라. 우리 늙은이들이 무슨 염치로 너를 붙잡겠냐. 싫어요, 아버님. 제 가족이 다 여기 있는데 제가 왜 이혼을 해요? 못해요. 현태의 끈질긴 협박에도 시부모와의 끈을 놓지 않는 기특한 며느리. 여보, 안 되겠어요. 우리 이사 가요. 자꾸만 며느리를 괴롭히는 아들 때문에 이사를 결심하고 단촐하게 짐을 꾸려 도망치듯 살던 집을 떠나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달 후 귀신같이 부모님을 찾아 이사를 온 현태 씨와 내연녀 미연 씨. 아니, 니들 여기 어떻게 왔니? 부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고 제가 못 찾을 줄 아셨어요? 대체 아들은 무엇 때문에 집요하게 이혼을 요구하며 따라다니는 걸까요? 아들의 이사 소식에 서둘러 며느리와 손자를 지하실로 피신시키는 부부. 신주 씨는 이곳에서 남편을 피해 기척을 숨기며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혹시나 들킬까 숨소리조차 죽이며 숨어 있었고 시아버지가 몰래 챙겨준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재남 씨는 며느리를 왜 지하에 숨겨두어야 했던 걸까요? 네 감이 뭔데? 이걸 하나 말아야 이 썩을 놈아. 아버지, 저 여자가 무슨 속셈으로 붙어있는지 몰라서 그래요? 속셈은 네 감놈이 있지. 얘가 무슨 속셈 있어? 이게 이놈이 참. 내 돈 내놓으라고! 나한테 왜 이래? 무슨 돈? 당장 가서 못 나? 엄마,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아? 어? 왜 붙어있는지 아냐고! 엄마 노인네들 지금 속여가지고 돈 빼달라고 그런 거 아니야! 돈 내놔. 자꾸만 돈 얘기를 하며 아내를 몰아세우는 남편. 사실 남편 현태 씨가 광분하며 신주 씨에게 이혼을 요구한 이유는 다름 아닌 재남 씨의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주고 싶어서 줬다 이놈아. 아버님, 어머님, 왜 그러셨어요? 저 그 돈 필요 없어요. 제가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나 알아. 우리가 그걸 왜 모르겠니? 네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데. 딱한 거. 아들 몰래 며느리에게 재산을 상속한 부부. 경찰 부지를 나와 이놈아. 나와.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이 이혼을 요구하며 아내와 부모를 집요하게 쫓았던 것입니다. 아빠 두 번 다시 얼씨구 그러지 마. 아들이 아닌 며느리를 선택한 부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함께 해준 진짜 가족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들 씨의 계속되는 이혼 요구와 협박이 이어졌지만 며느리 씨의 건강도 온전하지 못했을 뿐더러 아들보다도 더 끔찍하게 여겼던 며느리를 부부는 놔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씨는 끝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이런 아들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끝까지 며느리의 편을 들어주었던 부부는 며느리 씨와 함께 여생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직 돈 하나만 보고 주광지처와 부모를 버렸던 남자. 그 끝은 가족에게서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의 과거를 돌아본다면 잃어버린 가족도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